박하사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박하사탐TV 최근 근현대사 강의 계속 업로드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기운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G를 담당하고 있는 최돈범 실장과 고민 끝에 지금 밤 12시가 넘어서 긴급 제작을 한편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 전근대사 파트 문화재 위주로 전체적인 총정리를 통해서 시험 보실 때 완벽하게 잡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사탐TV 이제 좋아요부터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지만 많은 분께서 무료로 한국사 강의에 도움되실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해주셔도 되겠죠. 반드시 합격을 기원하면서 전근대사 파트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근대사 하면은 선사시대,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전기, 조선 후기 이 파트로 나뉘어서 들어가지요. 전체적인 흐름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 시험 보기 전에 알아야 될 문화재 파트 위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선사시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사시대는 1번 문제에서 사진자료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고 있죠. 먼저 이 구석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글자가 아무래도 여러분 내용을 간략하게 담다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을 넣다 보니 글자가 좀 작다라는 거 좀 이해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석기. 여러분께서 모두 공부를 하고 보신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했고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동굴과 막집에서, 막 지은 집 막집에서 생활을 하죠. 막집에서 생활을 하고요. 사냥과 채집 생활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바로 이거. 주먹도끼가 사진으로 나올 수 있죠. 주먹도끼 그리고 승배 찌르개, 긁게, 밀게 이 사진자료 생긴 것과 이름이 무식해 보이면 구석기 시대 이동생활 찾아서 체크하시면 맞추실 수가 있고요. 신석기는 가장 중요한 신석기 혁명 농경의 시작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죠. 농경의 시작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수확을 해서 담을 이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신석기 키포인트, 시오 키워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요. 숭배사상의 시작,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각각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내신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숭배사상이 시작되는 게 신석기라는 거, 숭배사상 역시 시옷이 되겠어요. 대부분 시험 문제로 나오는 문화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 바닥에 뾰족한 토기가 있고요. 아래 의복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사진자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박물관 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박물관에서 이 유물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보이면은 돌을 갈았구나. 신석기 유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청동기 철기 한번 가볼까요?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벼농사의 시작입니다.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벼농사와 관련된 반달 돌칼 아래 내려가 보면 여기 사진 자료 하나 보이시죠? 반달 돌칼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하죠. 돌이 들어가니까 공부가 좀 헷갈리게 되신 분들은 신석기다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데요. 반달 돌칼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청동기, 요 돌칼에 써있잖아요. 동그라미 2개 보시면서 청동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미송리식 토기, 바닥이 평평합니다. 바닥 모양을 보면서 청동기 내륙으로 넘어가서 평평한 곳에서 농사 지으며 생활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요거죠. 요거 청동기 때는 비파형 동검을 씁니다. 비파형 동검. 근데 철기 때는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돼요. 같은 동검인데 시기가 달라지죠. 3점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세형 동검이 나오면. 동검이 어려우니까. 이건 어떻게 정리합니까? 청동기 3글자, 비파형 3글자, 철기 2글자, 세형 2글자, 332 법칙으로 정리하시면 세형동검이 철기시대 유물인 거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청동기의 사유재산과 계급 발생, 이 키포인트 잡고 계셔야 되죠.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계급과 군장이 출현했다는 특징이 나올 수 있고요. 철기는 아무래도
철이 키포인트죠.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반달돌칼,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정도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고대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의 가장 큰 특징을 정치부터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골품제로 시작을 하죠. 골품제. 골품제는 법흥왕 때 정비가 됐고요. 뼈다귀의 품격으로 제가 누누이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성골, 진골, 육두품, 특히 육두품이 골품제의 불만으로 나중에 신라 멸망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었고, 집사부를 운영하는 이 시중이 2인자 재상 역할을 하고 있었죠. 왕의 시중을 드는 집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반대적으로 이 귀족들의 대표 상대 등이 화백회의를 운영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고려는 이성육부로 운영이 됩니다. 이성육부 한번 볼까요? 중서문화 성, 상서 성, 왕의 비서기구 중추원과 비리감찰 어사대, 그리고 3사, 곡식출납을 담당하는 3사가 나오는데, 고려와 조선의 3사 구분 정확하게들 하고 계시죠? 곡식출납만 담당합니다. 조선 3사랑 헷갈리게 출제하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 국방을 담당하는 도병마사와 실무행정, 법률정비 등을 담당한 식목도감, 고려의 이성육부 내용이 되겠어요. 자, 조선은 의정부, 정도전의 재상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총괄을 하고 있는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있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6조가 만들어져 있고, 왕의 비서기구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습니다. 왕권이 강해지면 승정원과 의금부도 동시에 강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요 3사가 아주 최다 빈출이죠.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 구분 정확히 하셔야 되겠어요. 비리감찰 사원부, 그리고 왕에게 간쟁을 하는 사간원, 조원기구 홍문관은 지방 의견을 모아서 왕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까지 이 지방행정 한번 살펴봤고요. 지방행정 가볼까요? 자, 오타가 있네요. 우리 최돈범 시장님이 급히 긴급 제작을 하다 보니 오타가 났는데요. 구주오소경입니다. 구주오소경, 그죠? 오소경은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만들었던 거. 고려는 5도 양계, 5도의 안찰사 파견합니다, 여러분. 안찰사. 왜냐하면 조선 8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니까 이 단어를 또 함정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양계에는 병마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작은 마을 단위인 이 현,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현이 있었지요. 속현이 있어요. 속현은 향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향리의 이 지위가 나름 높은 나라가 고려였었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보이면 고려시대 찾으시면 되겠어요. 반면 조선은 모든 현의 수령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향리의 지위가 격화되고, 유양소 중요하죠. 유양소. 이 수령이 그 지역의 임기를 딱 마치면 다른 곳으로 가지요. 향리가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향리를 견제할 수 있는 이 양반들로 구성된 유양소, 마을회관 유양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 요 구서당은 옛 고구려 백제, 말갈인들을 모두 포함했던 그러한 중앙군이었죠. 자, 그럼 공통점이 있죠. 너무 헷갈리시면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정. 구가 보이면 신라입니다. 중급 준비하시는 분들 구로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고급은 구서당의 구성까지도 알고 계셔야죠. 옛 고구려 백제인들이 모두 포함됐다라는 거, 구서당 10정이 되겠고요. 고려는 중앙군이 2군 6위. 자, 이성육부와 숫자가 똑같아요. 이성육부, 2군 6위. 2가 들어가면 고려시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오위와 잡색군, 예비군 성격의 잡색군이었는데, 최다 빈출은 조선 후기에 오군영과 소고군이죠.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 훈련도감, 그리고 양반과 노비가 모두 포함되는 소고군, 이 단어는 반드시 알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오군영, 훈련도감, 소고군, 훈련도감 포함해서 5개 부대입니다. 자, 교육은 학교죠. 통일신라 국학, 고려시대 국자감과 사학 12도, 사립학교 12개가 만들어졌죠.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해서 사립학교 12개가 나왔던 거. 물론 고급 시험과 구급 공무원은
이 사학 12당, 이 12도 때문에 국장하면서 실시했던 거, 경사 6학을 바탕으로 학부를 따로 운영한 것과 그리고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이라던가 칠제라는 이 전문 강좌를 구성했던 것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서당에서 천자문 떼고 중등교육 4부학당 지방의 향교에서 공부를 한 뒤 속과에 합격할 경우 성균관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균관에서 꼭 아셔야 될 거, 성균관에서 법학 공부했다. 그럴싸하지만 오답이에요. 오직 성리학만 공부하죠. 오직 성리학만 공부하는 곳이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자, 관리등용 가볼게요.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로 운영하다가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잠깐 실시합니다. 등용제도는 아니고 관리 승진제도였었죠. 원성이 자제하게 만들었던 시험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사라집니다. 고려시대, 우리 고려시대 금수저제도, 5품 이상 고위관료가 아들에게 관직을 세습해 줄 수 있는 음서제도가 있고요. 관직 세습은 아니고 5품 이상 고위관료 아들이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다. 세습제도죠. 다음 이제 묵과가 없는 과거제, 고려 광종의 과거제 최초 실시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과거가 반드시 중요했고요. 속과에 합격한 다음 대과에 응시를 해야 됐습니다. 문과, 무과 있고요. 잡과가 생겼죠. 고려시대에는 승과가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관직복무대과. 자, 노급. 수조권이죠. 뭐랑 뭡니까, 여러분? 노급이? 노급하면은 토지와 노동력을 모두 징발할 수 있는 권리. 귀족들의 엄청난 권한이었다가 신문왕이 진골들을 신문하면서 왕권을 끌어올리죠. 노급해지 관료전 지급. 관료전도 수조권이에요. 단 노동력은 징발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죠. 신라 말기에 다시 노급으로 바뀝니다. 자,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이 공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역분전을 바탕으로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로 들어갑니다. 이거 순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려 수도는 역시 개경이다. 역시 개경. 중요하고요. 고급과 구급은 이 전식과 범위 알고 계셔야 돼요. 시정전식과는 전직관료, 현직관료, 인품고려. 개정전식과는 전직관리, 현직관리까지만. 그리고 경정전식과는 현직관리. 여기 인품이 빠졌죠. 현직 전직이고요. 경정식과는 현직관리만 단행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과거에 잡과 있던 거, 잡과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쵸? 이 조선의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실시합니다. 자, 조선시대 이 관직복무대과는 태조 때 최대 30두까지 걷게 해줬던 전현직 관료,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으로 이 세습했던 과전법을 시작으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 그리고 성종 때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넘어가죠. 요 순서 출제할 수 있어요. 과전은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이 되었다. 그래서 수조권이 부족해지자 세조가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 실시. 수조권을 남용하게 되자 성종이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해라. 관수관급제로 넘어가다가 녹봉으로 바뀌게. 아, 우리 최 실장님 많이 바쁘셨나봐요. 이게 노급이 아니라요. 아, 이게 참 긴급 제작이다 보니까 녹봉이죠, 녹봉. 녹봉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녹봉입니다, 녹봉. 네, 이거 이제 촬영 끝나고 제가 분명히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이 구조소경이고요, 여러분. 녹봉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가볼게요. 주요 인물이죠.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통일신라, 화증사상, 일심사상, 불교의 대중화, 원효가 있고요. 귀족 불교를 끌어올렸던, 중국에 가서 경전을 구해왔던 화엄사상의 의상. 당신 오늘 의상 참 최고인데 엄지척. 의상이 최고다. 엄지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도서는 풍수지리서를 들여온 인물입니다. 자, 고려는 의천, 천의영의 천태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교종중심 선종을 통합했던 의천의 천태종이 되겠고요. 교관겸수를 제창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에 진울의 지읒 가져와서 지옥의종, 진울의 지옥의종, 선종중심 교종 통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해심은 이왕 합칠 거 유교도 합치자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인물이고, 요새가 종종 나와요. 요새 백년사 결사, 백년사에서 통합하자, 이 운동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이황, 성리학자죠. 주리론, 원리를 강조한 주리론 이황 선생, 동인의 영남학파를 형성했었고,
그리고 주기론, 현실개혁을 주장한 이 주기론, 각각의 책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황의 성악 10도, 이의 성악 지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호학파, 서인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조광조가 단독으로 출제가 종종 돼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기묘사화로 제거당한 조광조의 개혁 내용, 혈량과, 위훈삭제, 소격서 폐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약을 처음 등용한 인물도 조광조였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조선의 최고의 천재 정약용 선생입니다. 뭐 중농학파이기도 하고요. 그죠? 실학자 중농학파이기도 하고 거중기를 통해 수원화성을 만들기도 했고요. 종두법을 연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책을 또 썼던 인물 정약용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종교사상은 뭐 잘 아시다시피 통일신라는 불교, 교종이었다가 신라 말기 선종이 들어와서 호족들이 지원을 해주죠. 9개의 선종사찰 구산선문을 만들어요. 여러분, 구가 또 보이네요. 구 보이면 신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려도 역시 불교의 나라죠. 훈요 10조 때 연등회 8간에 열심히 개최해라란 말이 있었고 승과, 과거에 승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뭐니 해도 성리학의 나라죠. 조선 후기에 양명학, 정제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학파라고 하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실학, 중농학파, 그리고 중상학파, 현실개혁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역사서 가볼게요. 역사서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통일신라가 아니라 삼국시대, 고구려, 전성기, 각각 이제 전성기 때 이걸 많이 썼는데, 전성기는 이제 물론 장수왕 때지만 그 이후 영양왕 때 유기와 신집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도 이제 따옴표 2개 들어가야 돼요. 유기라는 역사서를 정리해서 신집이 나왔어요. 유기가 쓴 건 아닙니다. 유기 신집. 근초고왕 때 고흥리 서기, 진흥왕 때 거칠부에 국사가 있었는데 전해지는 건 단 한 권의 책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전성기 때 역사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은 바로 이쪽이죠. 고려, 우리 지금 현존하는 최고, 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전체, 주제별 서술 방식, 삼국사기가 가장 먼저 있고요. 그 다음 이 고려 후기에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원간석기로 들어가면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삼국유사,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승유의 제왕운기, 고조선 역사 들어가 있고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구려 주몽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재현의 사략은, 이재현은 성리학자, 사대부예요. 사대부, 신진사대부. 성리학적인 관점으로 쓴 역사서 사략이 존재합니다. 고급 파트는 이재현의 사략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조선은 정도전의 고려국사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중요하죠. 편년체로 쓰여져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또 급히 왔으니 만화 한 편 보셔야죠. 좀 재미없는 만화인데요. 이현이라는 환자가 암에 걸렸고요. 의사가 진단하고 있어요. 암을 유발한 세포가 많으니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병원에 있던 이현이 안동병원으로 이동을 했지만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유언 남기고 죽는 좀 슬픈 이 만화.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쓰는 이 만화죠. 이거 뭐죠? 조선 후기 국학 이현의 이 그림으로 외우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이긍익 연려실기술,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 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가장 먼저 축척을 썼던 지도입니다. 지도, 동국지도.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치윤의 해동역사, 유희의 언문지. 필기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 한 번 더 정리. 이현 할아버지 이야기로 국학연구, 조선 후기에 나온 책들과 지리서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푸신 다음에 나오시는 길에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거 평생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죠.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문화재 들어갑니다. 고구려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연가가 보이시면 고구려, 받칠 때 바르는 연고. 백제 서산 마이열의 삼종상. 자, 얼굴 볼게요. 부처님 웃고 계시네요. 백제 미소, 백제 미소. 미소가 보이면 백제입니다. 신라는 석조열의 삼존 입상, 3명의 신라, 3명의 부처님이 서 계시네요. 그리고 뭐 뭐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귀족 문화의 전술,
정수라고 해야죠. 통일신라 석굴암이 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백제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요. 백제가 아니라 발에 이불병좌상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금부터 보셔야 되겠죠. 시험에 적용하세요. 다음 고려로 가볼까요? 부처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민중들에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아마추어인 백성들이 직접 만든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사진으로 파악하신대죠. 고려시대는 아마추어들이 만들어서 얼굴이 크구나. 귀족 중심 불교는 신라, 고려는 백성들 위주로 발전을 하는구나. 철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파주 용밀이 역시 위에 얼굴 크죠? 백성들이 만든 게 역시 고려구나. 철불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고려, 못생기면 고려. 아시겠죠? 다음 가볼까요? 자, 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탑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날엔 이름 알고 있어야죠. 자, 중요합니다. 백제 미륵사지, 백미? 백제의 미소? 백미? 이거 똑같네요. 그죠? 백제의 미소 하나 기억하시면, 백미 기억하시면 두 개 같이 들어오고 모양이 굉장히 정교하죠.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5층이 좀 많이 들어가요. 삼국시대는.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로 쌓은 신라의 탑이 되겠고요. 황룡사 9층 목탑은 불에 타서 소실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중에 다 불에 탔죠. 불국사 3층 석탑. 여기서 나온 경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목판 인쇄물이 여기서 나왔죠.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다보탑, 여러분 다 아시는 탑들이죠. 쌍봉사 철감 선사탑, 그리고 진전사지 3층 석탑 등이 통일신라식에 나온 탑이 되겠습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발에 영광탑, 벽돌로 쌓은 영광탑이 있고요. 발에 석등, 발에 돌사자상, 발에 온돌, 발에 기와,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걸 통해서 발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중요하게 보세요. 자, 이번엔 고려로 가볼까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가장 최다 빈출이에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야리꼬리하죠 이거. 왜 이럴까요? 원나라 양식을 계승해서 만든 탑입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와 있어요. 모양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다각다층탑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 무량사 5층 석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이거 나온 적 있습니다. 승탑은 선종탑이에요. 선종탑. 개성 부리사 5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꼭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다 되시면 각각의 탑으로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고려 양식인데 드디어 고려시대에 목탑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 남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응이 좀 많습니다. 음가가 안동 봉정사. 이게 가장 오래된 거고요.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어요. 주심포 양식입니다. 기둥이 요렇게 받치고 있는 양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 후기는 다포로 넘어가면서 성불사 응진전으로 들어갑니다.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로 넘어가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선시대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의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출제한 적 있죠. 금산사 미륵전이 있고요. 법주사 팔상전. 자, 법주사 팔상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조선시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은 뭐 많이 나왔죠. 수원화성은 거중기로 정조시대에 정여경이 만든 석탑이 이 화성이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만든 경복궁 근정전까지 당백전, 원납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회화 그림으로 가볼게요. 불교 그림이 보이면 고려예요. 조선시대 그린 거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불화가 보이면 고려시대 푸시면 되고요. 조선 전기에는 양반 중심 문화, 안견의 목류도원도 우리나라 독자적 화풍으로 그린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목류도원도가 있고, 강의안에 고사관수도, 양반이라 생각하세요. 양반이 딱 풍류에 젖어 있어요. 고사관수도. 조선 전기는 양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후기는 서민 문화가 폭발을 합니다. 후기 진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그동안 중국 화풍으로 뻥으로 그리다가 진짜 경치를 그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괜찮죠.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자주 출제합니다. 그리고 정선의 요 두 개가 메인이에요.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장승업의 호취도와 강세왕의 영통고립구.
지금 전기의 이런 살림의 의식을 상징하는 이런 딱 봐도 기계가 딱 있어 보이는 그림보다 진짜 경치를 그리는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거죠. 실생활을 그림으로 그린 풍속화,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민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의 성장, 한글, 사설 시조, 민화, 풍속화 묶어서 정리하시면 한 문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매우 급하게 긴급 제작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하신 분들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강의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시험에 적용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합격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 박하사탐TV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잠을 잘 테니까요.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